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사망자도 1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그동안 가장 더웠던 곳 데프리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데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유례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5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넘었던 얘기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에선 야간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 더위에 번화가 상인들은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공원. 한낮 섭씨 37도에 달하는 불볕더위를 피해 해가 저물고 나서야 나들이에 나섰지만 푹푹 찌는 열기는 여전합니다. 강가라도 흐르는 땀방울이 멈추지 않아 손에 들린 선풍기가 쉴 새가 없습니다. 이 밤에도 가만히 있기엔 좀 덥기는 해요, 밖에서는. 많이 덥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피서지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요즘 같은 날씨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절로 느끼게 됩니다. 약간 시원할 것 같아서 여기 강으로 놀러 왔는데 그래도 땀이 많이 나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준 건 서울 대표 관광지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서울 명동의 현재 기온은 섭씨 31도, 체감온도는 무려 섭씨 33도에 달합니다. 손님 발길이 뜸해진 노점 상인들에겐 거리를 휘감은 열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더우니까. 아니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더우니까 안 먹어요. 다들 너무 더우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하셔요.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게도 올여름은 유독 버겁습니다. 가게들 장사 끝날 무렵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더위와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하던지. 열대야를 견디는 모습은 서로 달라도 이번 여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같았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처럼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